네, 후보자님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오셨는데요. 산재 예방 보상 정책국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네. 이력을 보니까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또 갖추고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법 시행이 8개월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고용 정책 관련해서 2018년, 19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고용보험 가입률입니다. 네. 예, 고용보험 가입률이 확실히 늘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청년이나 여성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들 이제 계약직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첫 단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마 고용시장이 다 얼어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10분 이제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경제 5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에 재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한 100개 기업이 이 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첫 번째가 경영 책임자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 로펌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며 중대재해처벌법 TF를 구성해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예, 대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은 때 아닌 승진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참 마냥 웃기만 할 수는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2,000명 내외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올해 1월 8일서부터 현재까지 모두 188명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추락, 끼임 등의 원인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44명이 44명이 사망하셨어요. 그 PPT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경제단체의 법 시행 전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고 위법할 때 그 책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에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 부분에 좀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불안에 떨면서 그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그 기업들에게 네. 안전을 우선하고 또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네. 계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불명확한 의무를 지우고 있고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또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계획의 수립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자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수강과 그 중대산업재해 발표 사실 공포와 관련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경제계의 요구,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그 경영계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행령 그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예를 들면 노사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그 노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은 왜 타당하다, 왜 합리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시행령하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4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 형성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라든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공유하자는 그런 큰 원칙이 전국 단위 노사단체라든지 경제계 대표 참석한 그 대표를 해서 참석한 그 토론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 이유는 이 원인 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주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또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이런 가이드 마련해서 독려하고 있고 동종업종 사업주들도 사고 조사 결과만큼은 공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그 부서 내 TFT를 구성해서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외에도 그 책임자 처벌에 활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그런 교훈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공익 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포탈을 만들어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